제가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딱 팔을 떡 잡는 거예요. 그 따님이 거기 낭떠러지예요. 잘 가 그래. 잘 가라 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왼팔을 탁. 안녕하세요. 장례지도사 김범진입니다. 장례지도사 양태상입니다. 장례지도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장례지도사들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무서운 이야기들 겪으신 적 있으시죠? 이 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실하다 보니까는 별로 안 무서울 수는 있어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날은 날씨가 약간 무더운 여름 되기 전 조금 그 습한 기운이 있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날도 이제 부고 연락을 받고 출동을 했죠. 근데 보통 장례를 하다 보면 새벽에 연락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새벽에 2시 조금 넘어서 연락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가족분들이랑 만나서 이제 다음날 해야 될 장례 일정들 이런 거 설명 다 드리고 나니까 새벽 4시 정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장례식장에서 자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보면 보통 이제 장례지도사 휴게실이라고 해서 휴게실이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례식장은 지도사 휴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집에서 이제 영정사진도 챙겨오고 옷가지들이나 뭐 충전기 이런 거 챙겨 오신다고 집에 가셨었고 제가 이제 빈소에서 좀 잠을 청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통 장례식장 그 빈소 안에 문을 보면 이렇게 미는 문이 아니라 드르륵 그렇죠. 예, 닫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빈소에 이제 취침을 좀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머리만 대면 좀 자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20-30분 정도 이제 잠 들락말랑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빈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드르륵 나더라고요. 드르륵 나서 가족분들이 벌써 오셨나? 하고 이제 일어나서 빈소 앞으로 나갔는데 불이 다 껴있고 센서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싹하잖아요. 안 그래도 장례식장에 귀신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싹해서 그냥 이제 차에서 자야겠다 생각하고 차로 갔죠. 근데 여름에 차에 보면은 막 바람도 찝찝하고 되게 좀 꿉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들어서 누웠는데도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2-3시간 정도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웠죠.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이제 빈소를 차리고 나서 장례식장 사무실에 가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빈소에 있었는데 문도 갑자기 막 자기 혼자 열리는 소리 들리고 그러더라 하니까 거기 있던 이제 장례식장 직원분들이 팀장님 몰랐어요. 그 호실에 귀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도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또는 그런 이제 귀신을 본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와 진짜 거기서 만약에 잤었으면 진짜 귀신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장례식장에 일하러 갈 때마다 좀 찝찝하고 꺼려지고 네, 그렇죠. 거긴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계속 맴돌더라고요. 팀장님들은 혹시 그런 일 없으신가요?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긴 한데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장례 치르시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납골당을 가야 하는지 뭐 상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예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지 화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장법을 고민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의논을 해서 화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발인하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상주님께서 매장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발인 날에 그렇죠. 네.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매장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가족분들하고 저하고 버스 기사님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주님께서 하자고 하는데 해야죠. 매장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짓고 이왕 이렇게 된 거면 매장을 하게 됐다면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시간 없고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제 매장간을 주문을 하고
매장 용품을 주문하고 이제 다시 재입관을 해서 산으로 이제 저희 출발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다 모여서 이제 하관을 하고 충관을 하고, 아무래도 그날 이제 작업을 다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평토까지만 하고 다 모여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한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친척분이셨는데 한 분이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막 다 같이 찾으려고 뭐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 큰일 났다 싶어서 흩어져서 찾아보자, 최대한 이제 빨리 찾아서 이제 내려가야 된다 해서 다 같이 좀 흩어져서 이렇게 찾게 된 거예요. 찾다가 이제 저기 조금 그림자리에서 사람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어르신이었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자꾸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뒷모습만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딱 팔을 떡 잡는 거예요. 놀래서 봤더니 그냥 같이 온 이제 버스 기사님이었는데 어디 가냐고. 저기 뭐 어르신 있다고. 그런데 아니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안 보이냐고 물어봤었어요. 저분 안 보이시냐고.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데 슬슬 멀어지더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가고 이제 다들 이제 모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자부님이었나? 이제 따님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에 밟고 이제 넘어지셨는데 그리고 보니 뭐 신발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저희가 2시간, 3시간 찾았나? 너무 안 보이셔서 일단은 내려가자. 계속 이제 너무 어두워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경찰 신고를 했었어요. 아무도 그때 당시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찾자 이런 그렇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찾다 보니 시간이 길어진 거고. 그렇죠. 결국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마을 회관 쪽이었는데 거기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서 얼마 찾았는데 어디 가셨냐, 어디 갔었냐 하니까 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올라온 적이 없다고 그냥 밑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같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정신없이 막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거는 신발이 똑같지는 않았는데 그분 신고 있던 신발이랑 엄청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조금 소름이 돋았던 와, 이거는 진짜 좀 기이하긴 하네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도둑 매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냥 야밤에 몰래. 네. 예. 이제 도둑 매장이라고 해서 어떤 마을에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분들이나 그런 걸 반대하시면 매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반대가 있으셔서 야간에 완전 늦은 시간에 그 마을에 이제 매장을 하러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이제 매장 하고 나서 하간 다 하고 이제 일을 끝내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자꾸 그 산소 옆길로 이렇게 쭉 계속 걸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르신이니까 뒤따라가서 어르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하면서 계속 뒤따라갔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네. 그런데 계속 이제 지 모시러 가려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팀장님! 그 따님이 거기 낭떠러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홀렸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때 저는 사람이 있어서 어르신을 모시러 가겠다고 가던 길이 낭떠러지였던 거죠. 그때 따님이 저한테 팀장님 낭떠러지예요 안 했었으면 떨어져서 사고 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뭐 흔한 말로 뭐 도깨비 홀리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뭐 그런 게 근데 뭐 사실상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은 한두 번씩은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 거 보면은 아예 없다라고는 또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게 참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또 묘지 앞에서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얘기해 드릴 게 사실상 뭐 무서운 얘기라기보다는 좀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장래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되는 날에 그때 정도면은 이제 전부 다 이 알잖아요. 열정 막 가득해가지고 그렇죠. 막 잘해드리고 싶다라는데 그렇죠. 일도 많았고 엄청 피곤한 날이기도 했고 접수를 아까 팀장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벽에 받아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때 제가 받은 날도 약간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한 5시 6시 되는 경이었는데 접수를 다 받고 나서 집 가기가 저도 애매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장례식장에 비치된 이제 뭐 거기에는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좋은 데는 안마 의자 이런 것도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눈을 붙여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휴게소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왔나 싶어서 실눈을 딱 떴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고 흰색 연기가 휴게실을 이렇게 가득 메워버리는 거예요. 서늘한 느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고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연기가 살짝 거쳐지면서 팔이 한쪽 없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보고 잘 가 그래 잘 가라 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왼팔을 탁 잡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딱 깼어요. 저도 생각보다 기가 세고 막 이런 뭐 가위 눌림 현상도 많이 안 겪고 이런 얘기도 전혀 믿지 않는 상태인데도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게 내가 많이 피곤했겠구나. 지금 일도 너무 많이 나가고 새벽에 또 접수를 받고 하니까 많이 피곤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계를 딱 봤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입실할 예정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가족분들 모시고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잠이 들면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이 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7시, 8시 요 사이에 제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초저녁인데 그때 잠들어서 제가 이제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제가 집이 아니라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장례식장 휴게실인 거예요. 네. 휴게실인데 똑같이 문이 살짝 열리면서 흰색 연기가 또 가득 메우기 시작하고 가득 메우는 연기가 살짝 거치면서 똑같은 그 20, 30대 남성분이 이제 한 팔이 없는 상태로 잘 가 그래 잘 가라 라면서 또 제 팔을 팍 잡았어요. 저는 또 깜짝 놀라서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시간이 보니까 4시였어요. 다시 자기는 충분했던 시간이긴 하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꿈을 똑같은 꿈을 2번 이상 꾼다고 하면 무서워가지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지새자라는 생각에 휴대폰을 보고 이제 출근 시간이 돼서 이제 출근을 하고 둘째 날이니까 이제 입관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분들을 모시고 이제 참관할 시간은 있었는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창문 문틈 사이로 매미 한 마리가 왼팔에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도 계시고 하니까는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떼어낼라 했는데 이 매미가 날개가 한쪽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한쪽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떼서 이제 창문 밖으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떼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큰 따님분이 큰오빠 왔다. 큰오빠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는데 이쪽 가족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장남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일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기잡이 배를 탔는데 파도도 거세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줄에 팔이 잘려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꾼 꿈이랑 대조를 해보니까 이게 맞다. 제 왼팔을 잡으면서 근데 매미가 왼팔에 앉았고 그리고 팔이 한쪽이 없었는데 그분도 팔이 한쪽이 절단되셨고 이게 모든 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매미가 큰오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오빠분이 팔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거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뭐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일지 아니면은 우연일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말해줬어요 꿈꾼 거? 꿈꾼 거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해봐야 안 믿을 게 뻔해서 그냥 저는 이제 큰 따님분 하는 얘기만 듣고 제 꿈이랑 이제 대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일치가 하는데 이게 우연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만 참 기이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관을 다 끝내고 그 다음날 발인도 다 끝나고 이제 딱 잠을 잤는데 진짜 꿀잠 뭐 아무런 꿈도 안 꾸고 진짜 세상 모르게 푹 잤고 이제 뭐 장례도 잘 치러주고 약간 요런 이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참 보면은 무섭진 않다만 좀 기괴했던 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 막 더운 날씨는 아닌데 무서운 얘기 하다 보니까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쌀쌀하네. 좀 이거 뭐 불 좀 켜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 내가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막 몰입하게 되면서 또 생각나고 맞죠. 오늘 다 같이 잘래요. 아무래도 묘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에 가실 때는 어디든 장례 관련해서는 다 그런 이제 기운들이 있기는 한가 봐요. 그렇죠. 혹시 두 분은 미신을 좀 믿는 편입니까? 저는 미신은 믿진 않지만 아까 전에 그 일 계기로 제가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은 무슨 벌레든 함부로 죽이진 않아요. 예. 그러다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우연인지 미신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매미가 그 큰 오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벌레가 있다 해도 그냥 방생을 하려고 하지 잡아서 죽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장례식장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른 데를 들렸다 오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거나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걸 꼭 하는 것도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장례 일을 초반에 막 시작했을 때는 일 끝나고 나면 편의점을 들렸다가 집에 가곤 이랬거든요. 1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네, 이렇게. 편의점 꼭 항상 들렸다 가고 맞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미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장례 치르는 기간에는 술을 절대 안 마십니다.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퇴근 후에는 그래도 저녁 이후에는 혹시라도 뭐 한잔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기간에는 항상 이제 뭐든지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든 다 조심해야 항상 마무리 된 후에, 그래서 뭐 술을 마시든 여가 생활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오늘은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